지난해 강원도 의회 일부 정책지원관들의 초과 근무 수당 부정 수령 사실이 밝혀지면서 도의회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의혹과 무관한 계약 연장 기간을 단축하면서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강릉시가 가상현실 VR 체험을 통해 지능형 교통체계 홍보에 나섰습니다. 특히 첨단 교통시설을 도입하고 자율주행 차량 운행 노선을 도심까지 확대했습니다. 허영 국회의원이 비상계엄 이후 국가경제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민생경제 회복에 정치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생성형 AI에 대한 보안 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해 강원도 의회에서 일부 정책 지원관들이 하지도 않은 초과 근무를 했다고 속여 수당을 타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당시 강원도 의회는 철저히 진상을 파악해 조치하고 복무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작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의혹과 무관한 정책 지원관들까지 계약 연장 기간을 단축하면서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승환 기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최근 정책 지원관들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통상 2년씩 연장하던 계약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겁니다. 지난해 일부 정책 지원관들의 초과 근무 수당 부정수급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의회 사무처는 긴장감을 유지해 복무 기간을 확립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출장 문제나 초과 근무 문제 뭐 이런 게 다 터지니까 이제 그때 의원님들이 이제 이거 좀 제도 개선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1년으로 하면서 이거를 유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데 임기 단축이 된 건 의혹 당사자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계약을 연장한 정책 지원관 10명 모두 1년 연장을 일방적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정작 의혹에 휩싸인 당사자 중 일부는 이미 앞서 계약을 2년 연장해 해당 조치에서는 빠졌습니다. 지원관들은 비의혹과 관련 없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책 지원관들의 비위 의심을 근거로 저희를 이제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에 대해서는 1년으로 줄일 수 있다 없다 권한만 말씀하시고 왜에 대한 게 명쾌하지 않습니다. 의회 사무처 업무 보고에서도 적절치 못한 후속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근본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지금 조치가 안 되어 있고 지금 헛된 지금 조치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엄한 사람들만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가운데 강원도의회는 올 초 정책지원관 자리에 임기제 대신 일반직 공무원을 채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서 불거진 비의혹과 관련해 정책지원관들의 복무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의 일부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빗나간 대책만 내놓는 사이 거짓 초과 근무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지난해 11월 감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감사 접수는 지난 4일에서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기 단축에 반발하는 정책 지원관들은 국민권익위 신고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시성 의장은 다음 주 중 정책 지원관들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내년 10월 강릉에서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2026 ITS 세계 총회가 열립니다. 강릉시가 도시정보센터에 지능형 교통체계 ITS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혁신 기술을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도 도심 노선을 확대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파란불이 켜지자 어린이들이 손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강릉시 도시정보센터에 설치된 가상의 스마트 교차로에서 진행되는 교육입니다. 이번엔 어린이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해 도로를 주행하는 체험. 실제와 같은 강릉 도심의 교차로와 도로를 운전하며 지능형 교통체계를 경험해보는 겁니다. 예전에 CCTV 관제탑은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한테 설명해주기도 좋았고 또 교육적으로도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강릉시가 지난 3일부터 마련한 지능형 교통체계 ITS 견학 프로그램에는 어린이부터 학생과 일반 시민까지 체험 신청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시정보센터 2층에는 ITS 시스템을 총괄하는 종합상황실이 구축됐습니다. 제 뒤로 대형 전광판이 설치돼 있는데요. 도심 교통 상황부터 재난과 방범 분야까지 지역 내 모든 상황을 실시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각종 스마트 도시 정보를 빅데이터로 저장하고 인공지능 AI 분석을 통해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특히 구급차와 소방차 등 긴급 차량이 발생하면 실시간 교통 상황을 분석해 자동으로 신호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적용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를 활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운행 서비스도 확대됐습니다. 강릉시는 강릉역에서 버스터미널을 거쳐 오죽헌과 올림픽 뮤지엄을 순환하는 도심 노선을 추가했습니다. 기존 녹색도시 체험센터에서 강문을 돌아오는 노선과 오죽헌에서 강문을 거쳐 안목을 잇는 노선까지 모두 3개 노선이 운영되는 겁니다. 네, 여기 강릉 자체가 관광지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타고 많이 여행 오신 분들이 있어서요. 저희가 그 노선 내 그 자율주행 노선 자체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한 노선으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그 대중교통 타고 오신 분들은 그 일반 교통편보다는 더 편하고 좋다라고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2026 ITS 세계 총회전까지 도심 모든 구간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관광과 산업 분야까지 연계한다는 계획입니다. 총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 컨벤션 센터를 짓고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또 마이스 산업 쪽으로 연계해서 나중에 강릉이 조금 더 관광 도시로 나아가 또 저희가 이제 저희 자체에도 추구하고 있는 모빌리티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 강릉에서 열리는 2026 ITS 세계 총회 개최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3,2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강릉시가 미래 교통을 선도하고 혁신 기술을 통해 마이스 산업 도시로 도약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의 접속을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비공개 정보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침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른 조치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논란과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생성형 AI 활용에 대한 보안 지침을 배포한 데 이어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강릉시와 동해시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올해 수소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으로 50대를 지원하며 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소차를 구매할 때 한 대당 구매 보조금 3,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90일 전부터 강릉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거나 강릉에 사업장을 둔 법인 및 기업, 공공기관입니다. 동해시도 수소 전기자동차 50대를 보급하며 보조금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한 대당 3,450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 계획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앞 허영 의원을 만났습니다. 민주당 민생경제회복단이 출범을 하고 단장을 맡았습니다. 단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현안 과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상계엄 이후에
지역 경제나 또 여러 가지 내수나 소비나 모든 것이 또 국제적인 환율까지 정말 우리나라 경제가 휘청할 정도의 큰 타격과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지요. 한쪽으로는 이 계엄과 내란 상태를 빨리 종식시키고 다른 한쪽은 어려워진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것을 병행하자. 그러니까 추가 경정 예산을 통해 가지고 국가가 좀 더 국가 재정으로 마중물을 마련해서 경제 회복을 하자. 이런 취지로 민생경제회복단이 만들어진 겁니다. 지방 재정도 많이 악화가 돼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하셨어요. 세수가 덜 거치니까 지방 교부금조차도 삭감해가지고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공공관리 자금이라고 하는 국가 기금을 통해 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하면은 저리에 장기간 그 융자를 받아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99%를 삭감해가지고 100억 원 정도밖에 국가가 자금을 마련하지 않았던 거예요.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을 법정 비율로 하여튼 충실하게 내려보내라. 국회에서 정부를 압박해서 해야 되고, 지방채를 발행할 때에도 그 자금을 좀 충실하게 예년 수준으로 해서 한 2.5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좀 마련을 해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서 혹시 추진 중인 법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춘천, 화천, 양구 이런 지역은 소양강댐, 춘천댐, 화천댐 상수염 보호구역 규제로 인해 가지고 다양한 지역 발전의 제한을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무려 한 10년 동안 10조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용수 사용자에게 부담금을 걷어가지고 그것이 그 지자체가 여러 가지 재정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하고, 또 소양강댐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투자 대비 발전 비용이나 용수 판매 비용으로 초과 수익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초과 수입을 적립을 해가지고 주변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나 지자체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제가 냈습니다. 또 고비용을 내고 이런 실버타운에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 인구 2, 3만 명 정도의 미니 신도시급으로 대규모 은퇴자들이 이주해서 1호 은퇴자 도시를 우리 춘천에 만들기 위해서 관련 법을 냈고 차곡차곡 지금 법안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활동하시면서 좀 집중적으로 살펴볼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군인 장병들에 대한 촘촘한 처우 개선이 좀 시급하다라고 해서 지난 국정감사 때부터 집중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제2경춘국도 이걸 이제 빨리 착공을 해서 진행하는 것. 철도는 이제 춘천 속초 철도를 예산을 조금 더 보강을 해가지고 2027년 말에는 반드시 완공해서 개통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춘천하고 원주 간 철도를 넣어서 그렇게 되면은 춘천 원주 그다음에 원주에서 강릉, 춘천에서 속초, 또 강릉에서 속초, 이게 미음자 형태의 순환 철도망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철도망도 어떤 철도망 계획에 반영을 시켜가지고 강원도가 이제 교통우지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조속한 정상화와 국민 생활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여하튼 25년도에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다해서 빨리 그러한 시기가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주시가 음식점과 숙박업소 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합니다. 신청 대상은 원주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 음식점과 숙박업소입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750만 원 범위에서 환경 개선에 소요 금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